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접할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솔직히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의 그 신화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우리가 삶에 이런 일이,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걸 많이 느끼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페르세우스의 고르곤 퇴치라는 그 6장 그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보이면요. 밑에 거. 용감한 페르세우스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제우스와 다나에게 황금비 내리는 그 광경인 게 우리 책에는 좀 작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크게 그림이 나시고 학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크게 그 그림을 여러 장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읽는 거로 할게요. 황금비로 잉태된 페르세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리크시노스는 사실 이분은요 원형 방패를 만든 훌륭한 왕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좋지 않은 신탁을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딸이 낳은 아들에게 죽을 것이다라는 그 신탁을 받고 딸 다니엘을 청동으로 된 방에 가두었어요. 그 어떤 남자도 접근을 막기 위한 거였죠. 그러나 천상의 신 제우스는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황금비로 이렇게 둔갑을 한 후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서 다나엘의 무릎에 떨어졌대요. 근데요, 무릎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를 갖나요? 너무 웃겨요. 무릎에서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렸어. 그러니까 그게 좀 막 너무 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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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정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나엘은 곧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이 차서 다나엘은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게 바로 페르세우스였습니다. 다나엘은 아들의 탄생을 숨기려 했으나 곧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신탁의 그 시련을 몹시도 불안하게 생각한 아리크시오스는 다나엘과 손자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어 떠내 보냈습니다. 에게를 다니던 나무 상자는 세리푸스 섬으로 흘러들었어요. 거기서 두 모자는 딕터스라는 친절한 어부에 의해 건져 올려졌습니다. 이후 페르세우스는 그 어부 밑에서 듬직한 청년을 자랐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 모세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보니까 그 애고방이 그 애고방 그 바로 학대 그런 받았을 때에 그 학대를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더 번성한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래서 그때 바로 왕이 그 불안한 나머지 그 산파들에게 그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제 그 해산을 도울 때에 그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죽일 수 있겠는가 싶어서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이랬을 때 그 바로 왕이 왜 그 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럴 때 히브리 여인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강해서 너무 튼튼해서 그 산날이 되기 전에 벌써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자기들 미처 그 받으러 못했다 이래서 그거를 묘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그 히브리 여인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성경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고 성경책을 들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기 모세를 하여간 숨겨서 나일강으로 이제 보낼 때에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모세를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이 어쨌든 물가에서 건져져 내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네,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더 안 나오지? 아 이거지. 예. 이렇게 지금 다나에와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이 그림이요.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나에를 차지하기 위해서 프리덱테스 왕이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세프리 섬에는 프리덱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 페르세우스를 기른 이분이 누구였냐면 딕토스라는 섬 어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페리포스 섬에 딕토스와 프리덱테스가 형제가 지배하고 있었대 이 섬을요. 그런데 페르세우스가 딕토스에 의해서 키워주고 있었어요. 키워주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프리덱테스는 이걸 여기를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세리포스 섬에는 프리덱테스라는 왕이 있었고 욕심이 많은 그는 시들지 않은 미모가 아름다운 다니엘을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항상 그녀 곁에서 페르세우스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여인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만 없앤다면 다니엘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프리덱테스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축하인을 열었습니다. 이 공주가 누구냐면 피사의 왕 히포다메와 결혼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렇게 다나엘에게 구애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분이 축하연을 열면서 남자들을 모아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말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 말을 왜 바치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프리덱테스 왕이 돈이 없어서 피사의 왕 히포다메니아를 결혼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지참금을 줘야 했대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또 남자들에게 말을 바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섬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페르세우스는 말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말 이외의 것이라면 고르곤의 머리라도 가져오겠다. 이것은 프리덱테스가 의도한 결과였어요. 이 왕이 의도한 결과였는데 그는 페르세우스에게 당장 그레곤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아테네의 여신 노용으로 괴물이 돼버린 고르곤 메두사 여기 3자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곤이란 폰토스와 가이아의 자손에 해당하는 스테노, 에우리알렌, 메두사 이렇게 세 자매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세 자매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누구냐면 페르세우스예요. 이들이 뱀의 머리카락과 청동으로 된 손을 가졌고 황금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특히 이를 보는 사람들은 돌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사람이 됐냐 하면은요, 메두사 원래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아테네의 신전에서 불경스럽게도 포세이돈과 관계를 맺어서 맺은 것으로 화가 난 아테네 여신이 괴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잘못을 했냐면 메두사, 셋째, 스테노, 에우리알렌, 메두사 이 3자매인데요. 이 중에서 메두사가 잘못을 했거든요. 불경스럽게 포세이돈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 두 언니는 이 동생을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같이 그냥 괴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참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멋있죠. 네. 그래서 이 세 자매가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는데 한 가닥씩 뱀으로 변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돌이 되는 무서운 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두사는 언니 둘과 달리 불사의 몸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쪽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라이 아이만이 그 거처를 알고 있었다. 이전까지 고르곤을 퇴치하러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 이렇게 메두사, 포세이돈과 연희멜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면 뱀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전에서 아이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머리와 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되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잠깐만요. 눈은 다 제가 했는데 예, 눈은 막 툭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을 변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레곤을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어쨌든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고레곤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와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세우스는 아주 매우 난처했죠. 예. 자, 그래서 마법의 낫과 청동 방패로 무장된 모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매우 난처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고르곤이 처치할 방법을 전혀 몰랐고 그 괴물들이 사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난감했죠. 그런데 제우스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이때 나타나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것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아테나와 헤르메스를 보내요. 아테네는 고르곤이 사는 곳을 그라이아이만이 알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헤르메스가 이끌어주는 대로 페르세우스는 먼저 고레곤의 자매 그라이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그라이아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백발노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라이아이 세 자매는 팜프레도와 애니오, 데이오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 흰 머리에 주름이 가득한 노파 이름을 한 괴물로 셋이서 하나의 눈과 이빨을 번갈아 돌아가며 쓰고 있었으며 페르세우스는 괴물들이 눈과 하나의 이빨을 빼서 서로에게 건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훔쳤대요. 서로에게 이제 눈도 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그쪽으로 가지 않게끔 얼렁 이걸 자기가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돌려받고 싶다면 고레곤이 사는 곳을 말해라. 그리고 고레곤 퇴치와 필요한 도구를 갖고 있는 님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눈과 이빨을 빼앗길 상황에 놓이자 난처해하던 그라이아이 자매는 마지못해 님프가 있는 곳과 고레곤이 사는 곳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은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눈과 이빨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참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예. 좀 약속을 안 지킨 나쁜 면이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튼 바다에 던져버리고 님프를 찾아간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샌들과 고레곤의 머리를 넣기 위한 자루. 그 자루가 뭐냐면 키비시스라고 합니다. 이걸 자루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쓴 사람들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빌려서 또한 헤르메스에게 고레곤의 목에 뵐 수 있는 금강으로 된 마법의 낫과 아테네에게서 청동 방패를 빌려서 이렇게 해서 고레곤을 퇴치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갖춘 이 모습을 보고 과연 나도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가 갖추고 있는가 하고 저를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다 페르세우스는 고레곤이 사는 서쪽 저편으로 날아갔다. 이윽고 고레곤이 있는 동굴에 다다랐는데 그 주위에는 고레곤을 보고 돌로 변한 사람들이 흔적이 널려 있었어요. 그는 님프에게 빌린 모자를 쓰고 세 자매 중 유일하게 불사의 괴물이 아닌 메두사를 겨냥한 채 괴물의 머리로 위로 날아 올랐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에서는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고 페르세우스는 아테네의 조언에 따라 직접 메두사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동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메두사의 목을 베어냈다. 놀란 메두사의 자매들은 범인을 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법 모자를 쓴 페르세우스의 모습이 눈에 보일 리가 없었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재빨리 키비시스에 넣었고 이 바구니에 넣고 다시 하늘 날아 도망쳤습니다. 메두사가 머리를 잘릴 때 흘린 피에서
포세이돈의 자식인 천마 페가수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네에게 바쳤는데 아테나는 그것을 방패에 붙였다고 합니다. 페가수스는 뭐냐면 페르세우스가 메사의 머리를 자를 때 피가 땅에 떨어져 생긴 날개 달린 말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안 했구나. 예, 이건 책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의 만남. 예. 고르곤을 퇴치한 후 페르세우스는 곧장 쇠뿌리 섬으로 향했는데, 그런데 에디오피아 상공에 접어들자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지상으로 내려가 보니 묶여있는 처녀가 바로 이 나라의 공주인 안드로메다였어요. 쇠사슬로 묶여있죠. 요거는 책에 없어요. 책에 없는 것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보니까 그 어머니 때문이었는데, 그 어머니 카시오페이아가 나는 바다의 요정 베레이스, 해신 베네우스의 딸이 50명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아름다웠대요. 이런 아름다웠는데 이제 바다의 요정 베레이스들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 어머니가 이들보다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딸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신 포세이돈의 아내 암피트리네와 네레이스 중 하나였다. 화가 난 포세이돈은 홍수를 일으키고 거대한 괴물을 보내 에디오피아의 혼란을 빠뜨리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 카피우스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신탁을 구했는데, 그랬더니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안드로메다 공주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신탁에 따라 딸을 바위에 쇠사슬에 묶여 산 제물로 바쳤죠.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막 또 이삭이 생각이 나고 저는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이삭은 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이럴 때 페르세우스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괴물을 물리치고 안드로메다를 구한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첫눈에 안드로메다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카페우스의 괴물을 물리치면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으나 카페우스는 딸을 구하기 위해 페르세우스의 청을 승낙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페르세우스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했어요. 페르세우스는 바위 그늘에 숨어 괴물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괴물이 나타나자 발로 땅을 걷어차고 날아올라 좌우에 움직이며 괴물 주위를 돌았습니다. 괴물은 수면에 비치는 그림자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당연히 잡힐 리가 없죠. 페르세우스는 우왕좌왕하는 괴물에게 하늘 높은 곳에서 달려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헤르메스에게 받은 낫으로 괴물의 목을 벤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어 괴물을 돌로 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세우스는 괴물을 물리치고 안드로메다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해놨더니 이 또 약혼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여자를 놓고 버리는 페네세우스와 페르세우스의 격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혼자 피네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약혼자를 달라고 이렇게 격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안드로메다를 구한 페르세우스는 에디오피아 왕 케페우스의 왕궁에서 축하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페르세우스의 용맹을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드로메다의 원래 약혼자인 피네우스가 일행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피네우스는 약혼자인 자신에게 공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카페우스는 안드로메다를 구할 생각도 안 했고 뒤늦게 나타난 피네우스를 물리쳤습니다. 이윽고 왕궁은 격렬한 전투장을 보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피네우스가 들어온 일행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을 잇따라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상대를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페르세우스는 이 중에 내 편은 고개를 돌리시오. 고개를 돌리라고. 내 편이 되어서는 고개를 돌리시오라고 큰을 외치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자주 꺼내들면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크네우스를 비롯한 적들은 순식간에 돌로 다 변해버린 거였어요. 예. 승리를 거둔 페르세우스는 정식으로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고 드디어 어머니 다니에가 기다리는 세리포스 섬으로 귀환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귀환했죠. 예. 페르세우스의 귀환에 이제 세리포스 섬에서는 폴리디텍스 왕이 폭정이 그 이전보다 더 심했어요. 심지어 다나에를 여러 번 폭행하려고, 어머니를 여러 번 폭행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간신히 피해 다니던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신들의 제단으로 피난 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는 신성시되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폴리텍스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대요. 이대로라면 다니엘은 죽고 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드로메다와 함께 세리포스 섬으로 무사히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그간의 사정을 듣고 분노하여 복수를 결심합니다. 페르세우스는 폴리텍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귀환에 놀란 폴리텍스는 굳은 얼굴로 그대로 돌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폴리텍스에 이어 페르세우스를 빌려준 딕티스가 세리포스 섬의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운명을 피하지 못한 다니엘의 아버지 아크리시오스. 페르세우스 아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게 잠깐만요.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거쳐서 이제 그 섬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요. 복수를 달성한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세리포스 섬으로 떠나 자신이 태어난 고향 아르고스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크리오스, 이제 할아버지는 드디어 신탁이 실현되는구나 싶어 두려운 마음에 아르고스를 떠나 급히 테살리아의 라리사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또한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페르세우스는 마침 라리시로 지나고 있었어요. 라리시에서는 장례를 위한 운동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왜 또 이런 경기도 장례를 위한 준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예, 페르세우스는 원반단지기에 출전했는데 그만 잘못 던져서 원반을 관중석으로 날려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행히도 그 원반은 한 노인을 정통으로 맞췄고 그 노인은 곧 숨을 거두었다. 이 노인이 바로 페르세우스의 조부 할아버지이신 아크리시오스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딸이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은 결국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이래요. 참 이럴 수가 있나. 예, 그 신탁이 그렇게 무서웠나 봐요. 옛날에는. 트리니스의 왕이 되라. 예, 페르시우스는 슬픔에 잠겨서 아르고스로 귀환을 했다. 비록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죽은 조부의 영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촌 형제인 메가펜테스와 영지를 교환하여 아르고스보다 작은 나라인 티린스의 왕이 되었다. 그 페르세우스는 오랫동안 티린스를 통치하면서 인근의 미케나이와 미데아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케나이 시대에 번영한 이 일대의 전설적인 건설자로서 이름을 남기기도 했는데 먼 후대까지도 미케나이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죽은 후 아테나 여신에 의해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 또한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와 카페우스가 죽은 뒤에 바다 괴물과 함께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이 대부분 사후에 별자리가 되어 밤하늘 빛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을밤에는 페가수스 자리 옆에
안드로메다 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가 순서대로 나타나고 그 북쪽에 카페우스 별자리가 카페오페이아 자리가 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뭐지? 히아신스. 다 꽃 이름이 다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저기도 뭐였죠? 튤립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폴론의 사랑이 돼서 이 히아신스, 히아킨토스 이게 지금 얘기하면 히아신스. 예, 우리나라말 히아신스 꽃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짝을 지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이거는 제가 그리스의 신화의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참 그런 신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행을 초래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옛날에 그 신화를 보면서 다 같이 막 다 이어지고 다 현실하고 다 이렇게 그게 뭐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런 거에만 막 이끌려 나갈 것도 아니고 이게 긍정적으로 그냥 이런 거 나쁜 걸 생각하지 말고 나의 계획대로 나의 그런 저기대로 살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하는 거였고요. 제가 저기 5장 하신 최현정 선생님처럼 길지가 않은 제가 이걸 어떻게 요약하려고 하다가 워드를 찾는데 그냥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요약할 그게 못 돼서 저 다 워드를 찾는데 만약에 5장이었으면 워드 못 쳤을 거예요. 이렇게 짧게 된 워드를 쳐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